예, 안녕하십니까. 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신원종합 개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 오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전에 상한가를 가고, 뭐 잠시 풀리는 듯 하다가 오후에 이제 풀렸는데요. 저는 일단 상한가를 갈 때, 상한가를 가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데, 그러면 이 급등이 아침부터 있었죠? 아침부터 있었으면, 아침에 무슨 뉴스가 나가지고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을까? 이걸 항상 살핍니다. 그런데 오늘 28일 아침 9시 6분 되니까 13.25 VI 발동됐다. 그죠? VI 발동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VI 발동됐는데 뭐 특별히 얘가 무슨 재료가 있다든지 호재가 있어가지고 상한가를 간 게 아니죠. 그냥 지 혼자 상한가를 간 겁니다. 따라서 지 혼자 상한가를 갔다라는 이 얘기는 여기에 일반인들 투자자를 불러 모으지 않고서라도 스스로 상한가를 보낼 수 있는 누군가가 들어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12월 28일인데 배당 날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들고 있어야지만 내년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대주주 요건, 뭐 10억 요건이 있는데 오늘 팔아야지만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배당을 받기 위한 매수세하고 대주주 요건을 피하고 싶은 매도세가 충돌을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전에는 배당을 받기 위한 매수세가 주로 들어와서 아침에 대부분 긴 윗꼬리들을 달았고요. 오후 들어서는 이제 대주주 배당 기준을 벗어나고 싶은 매도세가 밀리면서 장중에 많이 밀렸습니다. 막판에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다시피 오전에는 솟구친 게 많았는데 오후 되니까 밀린 것들이 많았죠. 대부분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신흥종합개발에서도 그걸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10억 이상을 들고 있는 것들을 일단 물량을 줄이고 처분할 목적이 있지 않았겠냐. 그래서 밀어올리고 푸다크를 해서 대조주 조건 10억 이상씩 들고 있던 것들을 매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 신원종합개발 안에는 세력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뭐 장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트 전체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밀어보면 이때 이후로 이제 역배열이 진행됐습니다. 역배열이 진행됐고 지금 현재는 장기이동 평균선이 밑으로 깔리면서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되려는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역배열이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는 찰나다. 그리고 정배열로 전환되는 찰나에서 거래량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고점이 상한가고 여기 보시면 이날도 고점이 상한가입니다. 7월 30일 날. 그래서 분봉 종가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7월 30일. 자, 7월 30일 이겁니다. 7월 30일 날 상한가를 아주 짧은 시간. 여기는 15시 9분, 여기는 15시 10분, 1분 정도만 마감이 되어 있고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점이 상한가지만 7월 30일에도 고점이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상한가라는 것의 의미가, 자, 잠시만요. 7월 30일, 여기. 고점이 상한가. 이 상한가라는 말의 의미가 상한가에다가 냈다 팔았는지, 상한가까지 가면서 매집했는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해 팔았냐, 상해 매집했냐는 최고가에 팔았을 수도 있는 거지만 반대로 최고가를 줘서라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따까리, 제가 이걸 상따까리라고 그럽니다. 상이 홀딩된 것이 아니라 상만 찍고 떨어진 것을 상따까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상따까리 물량이 매집이라면 멀리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상따까리 물량이 매도라면 못 간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따까리를 그 다음날도 넘어섰고, 자, 그 다음날도 넘어섰고, 여기인데, 여기에도 종가상으로 거의 흡사하게 넘어섰습니다. 이 종가가 5,170원, 이게 종가가 5,220원이네요. 거의 뭐 매도가 차이로 근접해 있는 그런 상태까지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이 이후에도 거기를 넘어선 적이 있었죠. 하루 이틀 뭐 종가상으로 넘어섰고 장중에도 찌르고 떨어졌고 또 여기에도 근접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은 통째로 매집일 가능성을 진작에 요때, 이때 의심을 더 해봤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가 상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때 상따거래에서 열심히 매집할 의사를 가졌다면 이것들은 통째로 매집이 되겠구나 생각하면 뒤에도 매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이 욕심내는 흔적을 또 보였다면 이것은 오늘 상승은 여전히
그래도 돼. 충분히 괜찮아. 차트 좋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상한가에 또 오래 홀딩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매집을 하고 풀어놓은 거라면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 이 상따까리에 물량을 욕심내는지 지켜봐왔던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따까리를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 이걸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호가를, 그러니까 상따까리는 하루 중에 가장 많은 거래를 일으킨 곳입니다. 오늘 뭐 종가선 차트만 보더라도 오늘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난 호가가 어디에요? 라고 물어보면 5,390원 상한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진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A4 용지를 반 접어가지고 손으로 계속 문지르면 그게 약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경계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넘어서게 되면 좋은 차트 베이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노림수가 있는 차트가 생각이 들면 눌러줄 때, 저렴할 때 공격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목이 많긴 한데 하나만 예를 볼게요. 자, SY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신규주가 상장을 하고 나서 뭐 이만큼 이후에 여기 고점이 상한가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고점도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가 자리에 가로선을 한번 딱 그어 놓고 보면, 자, 여기 캔들이나 전고점 부분의 상따까리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가 매집이라면 앞쪽은 당연히 매집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매집이라면 당연히 통째로 매집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상따까리가 매집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그죠? 이게 마음대로 넘나들잖아요. 그러면 이 차트가 통째로 매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금액적으로 그냥 3,000원이라 치면 그때 3,000원짜리가 어떻게 됩니까? 대략 뭐 이래저래 25,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그 8배, 9배 오르는 기염을 통한 거죠. 그래서 통째 매집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신규주 차트니까 앞에 저항이 없었던 상태고, 그리고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매물대가 있죠. 그래서 두 개 예시가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매물대를 앞두고 있는 것하고 앞두지 않은 것하고 차이죠. 그리고 신고가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상따까리 물량이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차트가 이렇게 돌변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단 SY 그 종목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비슷하게 나왔던 유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원종합개발도 우리가 차트 포인트는 그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시총이 400억대입니다. 417억인데 매출이 이 정도는 됐나 봅니다. 자, 별도 종합 연결 2천억대 매출에 이 정도였으면 뭐 거의 100억대 돈을 벌었으면 400억대 시총은 낮은 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20년도 이 실적을 보면 작년만 돈을 못 벌었네. 그리고 3분기는 적자네. 4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것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 이걸 뭐 매출이 2천억대가 넘어가고 매출이 계속 증가하던 녀석인데 이번에는 좀 많이 까이네, 그죠? 많이 까입니다. 이게 좀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비하면 고평가는 아니었다, 이런 느낌도 가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액면가입니다. 자, 액면가가 5천원이거든요. 액면가가 5천원이라는 말은 자본금이 보시면 529억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417억이니까 시총이 자본금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년간 흑자를 이어오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제법되고 유보율이 낮네요.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이 부채 비율은 자본금 530억에 비해서 빚이 108.76%다, 이런 거고요. 유보율은 자본금이 530억인데 유보율은 우리가 현금화 시켰을 때, 회사를 현금화 시켰을 때 유보율은 72% 정도 된다. 그러면 5735 대략 한 300억대 정도 된다. 그러면 자본금에 못 미치는 것이 맞긴 하죠.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았는데 자본금 이하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수년간 흑자였는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한 종목 더 보여드릴게요. 한라라는 종목인데, 자, 이것도 액면가가 5천원입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5천원 뭐 찌르고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아니 감자나 상폐될 상황이 아니고 회사가 어떤 실적을 내고 있다면 액면가 밑으로 노는 것은 조금 저평가 아니냐,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이 1940억인데 시총이 그게 못 미치잖아요. 근데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그런 면에서 쳐다보면 이걸 고평가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감자될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액면가에 못 미친다. 이건 저평가다.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보세요. 부채율이 높죠. 부채율이 높고 유보율이 낮으니까 지금의 자본금에 시총이 못 미치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이게 1780원 찍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니 이게 감자나 상패될 정도도 아닌데 액면가에 못 미치냐? 액면가에 못 미치는 위치에서는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고요. 여기 5천원 돌파할 때도 제가 이때도 강조를 많이 드렸던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흥종합개발도 감자될 상황도 아닌데 액면가보다 낫다. 이건 좀 비정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바탕 이면에는 회사가 이제 뭐 부채가 많고 그 다음에 유보율이 낮고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아무튼 재무제표는 그냥 보통이거나 뭐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회사는 아니다 이런 정도고, 차트는 시총이나 매출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스럽고, 그래서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상따까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서느냐 여기에 달렸지 않냐. 그리고 정별 전환됐잖아요. 정별 전환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정별 전환되면은 우리가 공격 자리를 480, 그러니까 장기동 평균선이나 그 근처 그 이하에서는 한 번씩 공격하는 것에 자리로, 그러니까 노림수가 있는 차트라면은 장기동 평균선이나 그 이하 자리에서 공격하는 것은 해볼만 하다. 그리고 이런 자리 공격해볼만 하다라는 것은 저평가돼야 되겠고, 그죠? 저평가돼야 되겠고, 차트도 노림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재무제표도 이거는 썩 좋지 않습니다만 좀 좋아야 될 테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좋은데, 결국 이것도 차트는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재무제표는 그냥 보통 이한데요 이렇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여기 상따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림수가 있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신혼종합개발이 가지고 있는 뭐 재료가 있다든지 이 회사 사정을 잘 안다든지 발전성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되면은 저렇게 움직이는 것은 매집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점수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살펴봐드렸던 동신건설도 한번 보세요. 이제 어제 기준으로 시총이 3천억인데 이것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겨우 매출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뭐 신혼종합개발은 동신건설에 비하면 양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신건설 봐드렸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차라리 하한가, 점하한가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점하한가 가는 듯 하다가 시가가 29.58 나와가지고 오늘 장중에 몇 퍼센트 수익을 주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10번 중에 2번 정도는 사볼만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기 캔들들은 그냥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 신고가 이후에 거래량이 좀 터진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신혼종합개발 포인트는 이 상따글에 있는 물량들이다. 거기를 어떻게 넘어서느냐, 그게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전 포인트가 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학습용으로 보시고요. 매수신호, 매도신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공부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이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개미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 소비자 주의보 발령, 예,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HT에서도 뭐 자기네들 거 공급해주고 하는데, 아무튼 무분별한 주식 전문가들 얘기 맹신해서 내동 매매하면 손해가 가는 것은 내 소중한 재산입니다. 아시겠죠?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재산을 지킬 수 있을 때 금액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